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석회화건염이죠. 어깨에 석회, 돌끼는 그런 병이 있어요. 혹시 이 진단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좀 제가 브리핑 좀 해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화건염 같이 볼게요. 석회화건염은 단순하게 석회가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힘줄이 파열됐다 하는 염증하고 좀 달라요. 석회 때문에 염증이 아주 폭발하듯이 생깁니다. 갑자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 바로 석회화건염이 되겠습니다. 부위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관절마다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깨에 많습니다. 연령 50대에서 60대 정도에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있다 보면 석회화건염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연령대를 보면 40대에도 간혹 있는데 보통 50대, 60대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정도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원인 불상 알 수가 없습니다. 유추는 해봅니다. 많이 썼거나 아니면 대사장애라 그러죠. 그 얘기는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서 몸에 뭔가 누적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해요. 몸속에서.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슘 제거 같아요. 이게 힘줄 사이에 칼슘이 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석회화건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좀 많이 썼거나 아니면은 나이를 좀 먹어서 몸 스스로 자정 효과가 없다. 이거를 대사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 안 하시는 분도 이 석회화건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석회화 과정, 처음에는 물 속에 칼슘이 조금씩 섞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서서히 치약처럼 변해요. 나중엔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지금 보세요. 예, 마치 그 여드름 짜듯이 아니면 치약을 짤 때처럼 조금씩 석회가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짜지죠. 이게 바로 치약처럼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때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칼슘 성분이 좀 더 많이 쌓이면서 돌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물 같아요. 물 같아서 잘 보지 않으면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프지도 않으니까 병원을 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지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서 석회화건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증상. 처음에 조금씩 아파요. 이 전조 증상이라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의 정도는요, 누워서 못 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파에 앉아서 주무십니다. 꼬박꼬박 졸도 오시고, 대단히 심한 경우에는 그 응급실을 가죠. 응급실을 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죽을 정도로 아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한 32% 혹은 50% 정도까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석회가 생긴 것일까?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에 칼슘이 조금씩 섞이는 석회화건염이 시작될 때는 무증상일 경우가 많아요. 혹은 약간 불편한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천천히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아프잖아요. 그럼 이미 그 이전에 천천히 쌓여서 어느 정도 석회화건염 상태가 침착,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한 이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특별히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부딪히거나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썩난다고 얘기하죠.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분들은 불주사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불주사 맞아봤어요. 이거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 경험인데 불주사 맞고 나면 한 며칠 지나면 땡땡 붓고 아프죠. 그리고 거기 곰고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게 한참 골마했을 때, 이게 누렇게 돼가지고 골마했을 때 제 친구가 지나가다 제 팔을 툭 친 거예요. 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도 떨어지고 피가 좀 나더라고요. 그때 엄청 아프죠. 이게 무슨 예가 되냐면요, 여러분 석회화건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은 그 상태를 잘 컨트롤합니다. 살살 불편한 상태지만 잘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치거나 특별하게 좀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치를 넘겨버리는 것 같아. 한계치를 넘기는 순간 몸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하고 확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통증이 올라가. 이거를 저희들이 역치점을 높였다 혹은 트리거라고 얘기하고 급성 통증, 급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회화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몸이 어느 정도는 억제시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수준을 넘기면서 몸의 한계를 느끼면서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전조 증상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씩 아파요. 근데 기간이 며칠 동안 아플 수도 있고요. 오늘 낮에 아팠는데 저녁부터 굉장히 심하게 아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벤트 강도, 얼만큼 무리했는가, 얼만큼 심하게 다쳤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통증은 제가 환자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기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본래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신 분이신데 허리 아픈 걸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아프대요. 근데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아프신 거죠. 진행 한번 보겠습니다. 극심한 통증부터 한번 가볼까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을 받았더니 석회화 건염. 근데 석회는 그때 당시에는 액체 성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치약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요. 치약 정도의 상태라면 그 주변에 신생혈관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염증을 잡아먹기 위해서 몸에서 막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게 엔지오제네시스의 생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마무지하게 아프죠. 아플 때 붓고 화끈거리고 뭐 말도 못하죠. 뭐 말도 못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자, 이 경우에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아. 이게 약간 그 물 성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희멀겋다고 얘기하나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MRI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보통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극심한 통증기를 지나고 통증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은 엑스레이 상에 명확하게 석회가 보여요. 이때는 돌처럼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때는 뭐 초음파를 해본다든지 MRI를 하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불편한 정도예요. 어깨를 돌리고 할 때 특정 각도, 특정 범위에서 좀 아프거나 이 동작 할 때 아파 라는 정도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더니 석회화 건염이 있네요, 아니 여기 돌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돌 때문에 아픈 걸로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신 건 돌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잘 불편한 정도로 지내다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다치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납니다. 대단히 심하게 많이 아파. 왜? 그 돌 때문에 주변부에 손상이 좀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증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석회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석회가 없는 사람도요, 그렇게 무리하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돌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노련한 선생님의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잘된 경우와 잘못된 경우를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지루하지만 문서처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라서 따로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좋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쁜 경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석회화 건염이 발생, 급성, 처음엔 보통 급성이니까 급성이 되면 어마무지하게 아프다고 얘기했죠. 이럴 때 좋은 치료 과정을 거친 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주사로 석회를 빼내는 겁니다. 천자법이라고 합니다. 아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주사로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주사기를 꽂고 이제 석회의 위치를 잘 잡고 허옇게 지금 뭐가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액체 상태의 석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초기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석회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초음파를 보시면서 석회를 제거해주면 주사로 빼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통증 점수를 한 10점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뭐 2, 3점 정도로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소염제 먹어주고 푹 쉬는 거지. 그럼 단 며칠 만에 괜찮아져요. 금방 좋아집니다. 한두 달 정도 관찰은 필요하죠. 왜 석회가 또 생겼는지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주사로 석회를 빼내도 다 빠지지는 않아요. 관찰해보고 큰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치료 끝. 그 다음에는 충돌 방지가 되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주면 더 좋죠. 이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하시게 됩니다. 돌멩이 상태에 있다 한번 보죠. 아플 때 통증 치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증 치료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껴지면은 그때 아주 신속하게 통증 조절을 잘해주는 그런 병원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병원입니다. 보통 한 2주? 길게 잡으면 2주 정도면 통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기준 잡으시면 여러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관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벤트 다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충돌이 되지 않게 건강하게 어깨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잘 배우세요. 배우셔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게 습관화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치료 끝. 간단하죠. 굉장히 쉽게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재발에 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치료가 잘 된 경우에는 재발 잘 안 돼요.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힘줄은 한두 개씩 끊어지니까. 근데 그런 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석회와 건염 때문에 재발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치료를 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석회로 빼고 약 잘 먹고 쉬어주고 그리고 관찰 그 다음에 어깨 충돌 방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갔는데 석회를 안 빼내고 약을 먹어요. 약만 먹어.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으로는 급성으로 오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뭅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가죠. 그런데 약 먹고 물리치료 잘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좀 길긴 해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조금 불편한 감, 찝찝한 감, 뭐 그런 게 남고요. 특정한 동작에서 약간의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 잘 돼요. 돌멩이일 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충격파 치료 받습니다. 아플 때 통증 치료 잘 하시는 거죠. 관리 잘 해야 되죠. 관리는 어깨 충돌 방지,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 잘 안 돼요. 돌멩이가 있을 때 오래오래 고생합니다. 좀 고생하고요. 근데 결국은 또 좋아져요. 얘도 그래도 결과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파를 따로 거론을 했는데요. 이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효과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로 치면 10,000원 투자하고 1원 수익 나는 그런 치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충격파 치료받고 단시일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고요. 대다수의 석회와 건염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받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치료 자체가 좀 많이 아프죠. 받아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재발 잘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디스컴포트, 불편한 증상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재발에 잘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 기간이 좀 길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냥 버팁니다. 이런 분 계세요. 물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픈데도 참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닌데도 그냥 아프면 버텨요. 그러면 죽을 정도로 아마 아파 보죠.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통증이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관절이 굳어요. 아프면 못 움직이거든. 여러분 건강한 관절도요. 한 주 정도만 안 쓰면 굳어버립니다.
근데 너무 아프면 팔을 이게 들지도 못하거든.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일 때마다 아픈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게 되니까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관절이 굳는 순간 아주 오래오래 고생합니다. 결국 수술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때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딱 칼 들고 자, 수술합시다 라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면 치료 끝. 그런데 관절이 굳으면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버티면 안 돼요. 아프면 즉각적으로 병원 가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거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1도 없습니다. 재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차 질환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차 질환은 조금 넓게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좀 가까이 있는 친척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힘줄 손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절이 굳고요.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심하면 목 주변으로 사방이 다 아파요.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2차적인 증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평가해 보세요. 어깨가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아파요? 진짜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여러분들 해결 받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는 병원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됩니다. 자, 시원하게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 장면을 좀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무조건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병원 가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요,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해결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비록 느리다 하더라도 여러분 몸에 가장 안전한 게 바로 병원 치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현대사회고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각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제거해야지 되는 경우에는 수술 잘하시는 선생님 찾으시고, 석회를 주사로 뺄 때는 그것도 잘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수술이나 주사로 뭘 빼지를 않고 통증 조절을 잘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중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빠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수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대단히 심각하게 아플 때, 관절이 굳을 때,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